최근에 대법원이 허위 이력서를 사기죄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허위 이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고 허위 이력 때문에 수업받은 학생들도 문제고 저번에 그 미용 관련해서 가짜 이력을 갖고 취업을 입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기죄로 확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좋은 판례가 나왔네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상식 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사기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기만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기망해서. 예. 그러니까 기만이든 기망이든 네. 상대를 속여서 나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는 그 각 대학교의 그 심사위원들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사기지. 사기지. 그게 뭐 다른 게 사기입니까? 그러면은 이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인정한다면은 아직 뭐 공소시효 2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네. 2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끝난 시점.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마지막 대학에서 강의를 끝낸 그 시점이 사기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때로 치면은 아직 그 시효 공소시효 엄청 많이 남았어요. 사기 시효는 10년. 네,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아직 얼마든지 이렇게 그 수사해도 되는데. 근데 정말 푸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관계자에게도 피해를 줬지만 저는 이제 대학생을 둔 부모로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정말 수준도 안 되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논문, 박사 논문, 석사 논문 대충 쓰고 학위 나와가지고 사실 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가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더 나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 학위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꼭 판례를 찾아봐야지만 아냐고요. 이거 오죽 답답했으면 판례를 찾아봤겠습니까? 검찰, 경찰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까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계속 그런 글들이 눈에 들어와요. 김호수 박범계를 찾습니다. 좀 찾아주라고. 왜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사기죄가 아마 10년인가 그럴 예,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수사를 해야지. 근데 지금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지금 또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죠. 김건희의 상습 사기, 윤석열 씨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유포 행위. 이게 뭐냐면 김건희는 뭐 공채를 안 받다. 뭐 시간 강사는 그냥 대충 들어가는 거다 같은 거짓말들을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부부를 쌍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25일까지 지금 국민 고발인단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고소 고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이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양보하면 진짜 지 인생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화 룰을 만들 때 안철수한테 유리한 룰을 빼려고 하겠지. 예를 들면 역선택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룰을 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가가지고 감정 상해가지고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실제로 그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단일화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안철수 입장에서 또 아니 왜 나는 국민의힘이 아닌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갖고 하냐. 뭐 굉장히 많은 그렇죠.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13일 날 나왔던 건데요.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사 연모 씨랑 특수관계였다라고 또 폭로를 했어요. 대체 무슨 관계? 그 염 씨가 누구냐면 최은순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녹취록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 뭐 옛날 녹취록에 그 IP를 같이 썼다고 하는 바로 그 인물이에요. 최은순하고 그 염 씨하고. 그 주식 거래할 때 그 HTS 같이 썼다는 그 사람. 근데 그때 도이치모터스 재무 담당 이사가 그 염 씨야.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스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유상증자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액면가에 인수한 사람. 그리고 그 도이치 파이낸스 그걸 또 김건희가 또 그 몇 배 수익을 남기고 또 그 다른 펀드에 팔잖아요. 굉장히 이상하네요.
생으로 돈을 그냥 준 거잖아. 그냥. 아 근데 그 용어가 좀 이상해. 통정매매가 뭐야? 설명 안 해주고 통정매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연분 오해하잖아. 났다고 오해하게. 정을 통했다 이런 느낌이잖아. 통하였느냐? 근데 그러니까 정말 통정 우리가 매매인 거 아니야? 정보를 미리 알고. 그러니까 통장을 정해놓고 이제 거래했다 뭐 아, 이런 통장을 건데. 정해놓고. 거래 당사자를 미리 서로 알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를 했다 이런 뜻인데 통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정을 통한 사람끼리 뭐 이렇게 거래했다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이 염 씨와의 특수 관계 주장에 있어서 이 염 씨가 사실 누군지는 다 드러났거든요. 지금 이 사람 재무담당 이사로서 인터뷰한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이면 몸에 다 살아 있어요. 이런 얼굴까지 까이는 거는 시간 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안 잡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는 그래서 김건희는 또 검찰 소환에 부른 거잖아요. 나 못 나가. 대선 끝날 때까지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어.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좀 신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래. 검찰 욕 좀 쳐막아야 돼요. 이미 시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잖아요. 정경심 영장 청구할 때처럼 서면 조사 한 번 안 하고 바로 던졌잖아. 이렇게 못해. 김건희가 검찰 출석해야만 수사를 입건하든지 뭐 기소를 하든지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혐의자인데? 특히나 지금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혐의자들은 다 구속되거나 입건되거나 했잖아요. 네, 김건희만 빼고. 네, 김건희만 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을 실행했던 그 당사자 선수 이모 씨, 그 사람이 직접 전주가 김건희다. 핵심적으로 공모한 사람이 김건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증거들도 다 있는데 김건희가 출석하면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 입건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입건이 아니라 왜 이거 구속을 못 하는 거냐고. 진짜 김건희만 빼고 지금 권오수도 구속된 상태인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이정필이라던가 나왔던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5명이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건희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선 후보의 와이프라고는 하지만 직책도 아무것도 없고 수사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떳떳하다면. 근데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고 불응에 대한 기사만 나오는 게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에 아무런 돈을 받았거나 아무런 이슈가 없는 사람도 당시에 어떤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캠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뭐 검찰 소환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것도 YTN이나 뉴스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김건희는 뭐냐고 도대체. 일반 시민들은 그 검찰에서 소환을 했는데 3번 불응하잖아요. 체포해요. 자, 그 김건희에 대해서 오늘 터진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드디어 나왔고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가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오늘에서야 민주당이 그걸 지금 이슈화 시켰거든요. 30대 수십억 서초동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게 이제 키워드이긴 한데 그냥 핵심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설명만 해드릴게요. 김건희가 지금까지 뭐 주장해 왔던 것들을 다 합치면 김건희가 30년 동안 직업 생활하면서 벌어들인 총액은 7억 7천만 원입니다. 7억 7천만 원. 근데 김건희의 현재 재산은 69억이에요. 야. 그럼 나머지 차익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일부를 받았더라도 그러면 상속세 같은 걸 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그 주요 경력 및 재산 수입 내역을 이렇게 딱 발표를 했던데 한번 잠깐 볼까요? 2000년도부터 시작을 여기서는 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학력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봐봐요. 영락여상 미술 강사 수입은 얼마 있는지 몰라. 경기도 사회교육원에서 그 대학 확인했더니 400만 원 벌었어. 그 다음에 2001년에 한림성신대 출강했는데 확인은 불가해. 근데 그 당시에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여기 근저당권 최고액을 보니까 2억 4천만 원이야. 근데 총 400만 원 벌어서 아파트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매수하는데 그럼 2억 4천만 원이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그 다음에 2002년에 한국게임산업협회
무보수 명예직이었어. 백수였던 거지 돈은 못 벌었단 말이야. 2003년에 H컬처 테크놀로지 얼마인지는 몰라. 2004년에 서울대학교 출강에 확인 불가, 확인 오래됐어. 이제 이건 불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5년에 한국폴리텍 대학 출강을 했는데 민주당이 확인해 보니까 합계가 총 4,100만 원 벌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2006년에 서울대학교 GLA 뉴욕대 연수. 그 시점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피스트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매매가는 14억에서 15억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채권 최고액을 보니까 6억 원 정도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2005년에 한국 폴리텍 대학교 출강하고 돈 10원도 안 쓰고 다 벌었더라도 그 위에 있는 400만 원과 합치고 확인 불가라고 다 해도 매매가가 14억에서 15억 정도 추정되면 도대체 얼마를 번 건데 그 사이에 그 돈을 어디서 난 거냐. 그 다음에 수원여대 출강한 건 확인이 불가하고요. 2008년에 국민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요. 2009년에 상명대학교 출강을 합니다. 아니, 빨리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상명대학교 출강을 하는데 이것도 확인 불가. 단국대 출강한데 이거는 대학을 확인해 봤더니 1,500만 원.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 본인이 그러니까 연봉이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을 인수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14억을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그 시점이 다시 앞으로 좀 전에 보였던 거 앞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이 시점 2010년 이 시점이 윤석열과 동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식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1억 그 안양대학교 출강하던 그 시점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 매수하고요. 국민대 나갈 시점에 수입으로는 4천만 원, 3,700만 원, 3천만 원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10억 원을 대여하고요. 쭉 내려와서 2017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업할 때 코바나 콘텐츠 그 연봉이 뭐 7억 9천만 아니 그러니까 7,900만 원에다가 상여금 5천만 원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때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 원 인수 계약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건희의 재산 신고가가 61억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19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할 때 김건희 재산 신고액이 63억 7천만 원이 되고 대선 후보 등록하면서 김건희 재산 신고액이 69억이 돼요. 갑자기 어디서 돈이 떨어지는 거냐 이게. 물론 추정되는 건 있어요. 주가 조작 같은 건 저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김건희 재산 형성 과정을 보니까 주가 조작 시점에 재산이 확 튀어요. 10몇 억이. 그 시점 하나가 들어있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을 할 때 협찬 기업들이 자기 이름 걸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숨어있던 협찬 기업들이 10몇 개가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뭐 국민일보 통해 가지고 또 쿠션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요거 밝혀야 되는 건 나는 이번 선거 대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김건희 재산 형성 과정은 사실상 윤석열의 재산 형성 과정과 똑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민주당이 맥을 잡은 거죠. 이게 핵심이었다. 특히나 저는 그 신한저축은행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를 확실히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결혼한 그 해에 신한저축은행이 그러니까 그 횡령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앙수사 그 거기서 본부에서 이제 수사를 받는데 그 당시 이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윤석열이 그때 불구속 처리가 됩니다.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신한저축은행에서 이상한 대출이 김건희 또는 그 김건희 엄마한테만 유독 이렇게 베푸는 듯한 그 대출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심한 건 감정가액이 50억짜리 건물에 61억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 감정가보다 더 많이 대출해 준다고요? 보통 감정가에서 70%만 대출을 해도 굉장히 잘 받았다고 그쵸. 하는데 감정가의 120%를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중앙본부에 있을 때 중앙지검에 있을 때 신한저축은행하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김건희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한저축은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어디서든. 그 코바나 컨텐츠 후원 그 기업에도 신한저축은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모가 그 부동산 사기 칠 때도 신한저축은행이 계속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가 잠깐만요. 응. 김건희가 최은순한테 상속받은 건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양평 병산리에 있는 2억 1천만 원짜리 땅. 나머지는 출처가 어딘지가 불분명하고 뭘 물려받았더라도 세금은 냈는지 이게 윤석열 가족 대선 검증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하고 동거하기 한 시점부터 재산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럼 윤석열 백이 얼마나 작동했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신한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검찰이 이미 다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김건희가 좀 이 집안 자체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석촌호수 근처에서 포장마차 했잖아요, 최은순이. 사실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거기까지는 뭐가 없는데 물려받은 땅으로 그 양평에 있는 러브호텔을 지은 거라는 예.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러브호텔이 방이 48개인데 하루에 100쌍이 왔답니다. 대신 하루에 2번씩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들렸구만. 아. 네. 회전율이 좋았군요. 이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투입된 돈으로는 이때 많이 벌었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버는데 그 지금 김건희의 이력만 봐서는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고려대 최고위 과정이나 건국대 최고위 과정이나 서울대 최고위 과정 이런 거를 듣잖아요. 이게 코스당 1억 8천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비용이 다 들어갈 만큼 어디에서 나왔느냐. 검찰은 다 알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30대 중반에 시가 14에서 15억 원 상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매수해요. 그 전까지 재산이 많아야 1, 2억 원대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걸 무슨 돈으로 샀느냐, 뺏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예. 30대 후반에 도이치모터 주식 22억을 매수를 해요. 그 돈 어디서 났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7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은 그러니까 아파트 뺐을 때처럼 그냥 뭐 명의 이전한다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입금이 돼야지 넘어오는 건데 현금으로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진짜 궁금하죠. 이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와 동거하는 시점부터 사실 재산이 급격히 불어나는 거거든. 그럼 윤석열이 백밖에 더 있겠냐고요. 수사망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온갖 불법적인 짓을 해도 살아남았던 바로 그자가 대통령 후보이자 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합시다. 김건희 재산 형성 내역. 김건희 재산의 형성 내역이 아니에요. 윤석열 재산의 형성 내역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부도덕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